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경제인들 최고로 가는 거. 원래 외교관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게. 제가 북한 외교관 할 때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독일 탄광 근로자들 그 간호사들 만나는 장면을 우연히 80년대에 봤어요. 네. 봤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 독일에 계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네. 김일성이 동유럽을 다니고 북아프리카를 다닌 적이 있는데 네. 김일성이 딱 한두 번 정도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준 적이 있는데 알제리아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 그러니까 당정군 엘리트들이 자식들이 가 있는 그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 유학생들을 불러서 공연을 한번 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때 뭐 김일성 장군이 노래를 부르니까 뭐 김일성이도 울었고 뭐 유학생들도 울었다 그러는데 이게 밖에 나가 있을 때 자기 나라 국가수관이 와서 찾아줘서 격려를 하면 그거보다 더 눈물 나는 거 없거든요. 근데 김일성이는 그 나라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을 만나준 적이 없어요. 유고슬라비아에 갔건 러시아에 갔건 중국에 갔건 알제리에 갔건 모리타니아 갔건 그 나라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만나준 적이 없는데 북한이 무슨 나라입니까? 노동자 농민이 나라라고 자기네가 자칭 그러는데 노동자 농민이 나라라고 그러지 않는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자 그 나가서 정말 밑바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일단 북한 외교관 할 때부터 깜짝 놀랐군요. 저게 북한 수반이 저래야 되는데 어떻게 남한 수반이 가서 노동자들을 만나주느냐. 근데 저는 그거 장면 보고 제가 약간 울컥했던 적이 있는데 나라가 못나고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라가 국가가 못나고 제가 못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 말리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맞습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그 얘기 그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못나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국가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온통 눈물바다가 아닙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64년도입니다. 국가가 잘못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근데 참 박정희 대통령 참 제가 지금 보기에도 참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진실이 떼고 국가를 국민을 사랑했죠. 정말 국민을 사랑했고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탄광 노동자들 제가 한 개의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대통령께서 총으로 맞아서 돌아가셨죠. 허가했지 않습니까? 그때 14년도. 이제 막 피범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한테 갔답니다. 세브란스인가 그때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양말 뻥끈한 양말 신은 걸 딱 보더니 지가 이거 대통령 맞습니다 그랬대요. 피범벅이 이거 얼굴 이게 불분명한데 양말이 펑끈한 양말 빵꾸난 양말 신은 거 보고 이거 대통령 맞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유신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인간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빵꾸난 양말을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은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김정은도 빵꾸 양말 안 신을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뭐 1억 달러짜리 집에서 사는데 그거는 뭐 완전히 좀 다른 소리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높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뭐 7개인지 8개 도시를 거치면서 독일 수도 본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국민소득이 80달러. 지금 24,000달러. 300배가 차이가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 딸이 50년 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 10대 강국이 수반으로 이제 떳떳하게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또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든 정말 해서 2번씩이나 후보를 하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조금 영향은 있었죠.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감회가 정말 눈물 날 것 같고 이번에 가서 아마 그 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
네. 201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저는 동독 지역에 가서 뭔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 동독에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드레즈덴이라고 해서 옛 동독이 공업 경제 중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프치히라고 있어요. 라이프치히는 압니다. 예. 네, 라이프치히에서 처음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데가 라이프치히예요. 동독 통일되기 전에. 네. 그런데 가서 그 어떤 선언을 꼭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뭐 좀 주소 들은 얘기가 아니 주소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느낌입니까? 감으로? 감으로 말씀을 이 얘기 듣고 청와대가 일정 정할 것 같은데요. 라이프치히하고 아까 뭐 드베른 뭐 이런 데가 드레즈덴. 네. 그 가서 아무래도 그 50년 전에 아버지는 경제를 라인 간의 기적을 와서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엔 독일 통일이 경험을 통일됐습니다. 통일 대박의 그거로 사실 통일 대박 소리 나오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흡수 통일하자는 거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택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뭐 이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하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하고 우리가 SOC 연결을 해서 북한을 잘 살게 해서 합의에 의한 통일의 뜻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뭐 한쪽에서는 뭐 통일 대박 대통령께서 그런 소리 하니까 북한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소리고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시면 새로운 뭔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국민들에 와서 닿는 메시지도 다를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도 많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그 105명 경제사절단 세계 최대입니다. 최대. 독일 경제의 우점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 경제의 우점은 장점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멘스니 뭐 폴크스와겐이니 벤츠니 BMW 같은 대기업들도 있지만 그거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허리가 단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의 기관차, 유럽의 지갑. 그냥 문제가 생기면 유럽에 이탈리아도 문제 생기면 스페인도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 문제 생기면 독일에 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럽의 지갑이라 그래요. 저게 바로 저런 중소기업들이 강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데리고 가시는 저기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아마 중소기업인들이 어깨가 좀 많이 좀 올라갈 것 같고 오늘도 제가 대통령께서 규제 철폐 계획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런 거 하고 중소기업 발전시키고 그러면 통일 좀 기반 마련하시고 중소기업 발전시키면 다른 거 한 말 안 해도 역사의 이름이 남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독일은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과거 힘들 때 이번에 하여튼 큰 뭔가 좀 베를린 선언이나 라이프치히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